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 대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을 살펴볼 예정인데, 다들 에코프로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실망감이 굉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에코프로가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이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부분 짚어드리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부분 의문점을 좀 풀어드리고자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뉴스가 나왔죠. 공급 단가를 재협상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공급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20%가 항상 넘어왔는데 지금은 20% 살짝 아래였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해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IRA 그리고 FEOC로 인해서 보조금으로 제외된 게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1,000만 원이 제외가 되고 있어서 지금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불을 붙죠. 이제 중국의 모든 관세에 대한 부분, 전기차 중국 제품에 대한 60% 관세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LFP 배터리와 한국의 3원기죠. NCA 그리고 VS 벌스 LFP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관세 부과를 60%를 때려버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보조금 제외까지 시켜버리면은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경쟁력을 높여주는 얘기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과 더불어서 NCA의 양극재가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한 20%싼 LFP 배터리는 한 2,4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3,000만 원에 500만 원이 지불이 될 거고 여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2,500대 2,400이 되죠. 근데 여기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땐 여기서는 60%를 관세를 먹여버리면 한참 웃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이번 얘기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호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그게 아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BM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의 기업이기도 하죠. 세계 1등 양극재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 따른 영업 마진율이 대략적으로 3%대로 내려왔지만 평균적으로는 5% 그리고 8%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튬 가격도 지금 한몫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튬 가격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자원정보 서비스라고 네이버에 치면요,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면 코미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격 정보 미놀로스 메탈스 보시면은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는 건 직접적으로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바닥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놓고 얘기했을 때는 뭐가 남아있다? 앞으로 나올 뉴스는 코스피 이전 상장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분명하게 실적적인 부분은 받쳐주는 데 있어서 주가 반영은 분명히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연도 사실 1분기까지는 어렵다라고들 얘기합니다. 1분기 이후에는 리튬 가격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에코프로 BM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밸류체인이 완성된 기업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은 유명하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포스코, 이렇게 두 종목이, 두 그룹주들이 밸류체인이 완성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지금 실제로 되고 있는 모습이라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매력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된다. 6월 달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야만 어쨌든 에코프로가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세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안 좋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장세가 완화돼서 지금도 30%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산업 성장에 있어서 30%까지 성장하는 그런 산업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꼭 파악을 해두시고, 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전기차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 마진율이 안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투율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침투율. 자료를 보여드리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말로 쉽게 말씀해 드리면, 침투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연 차들과 동일시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JP 모건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여기는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얘기를 해요. 올해는 뭐 30%, 그리고 내년에도 30%에서 4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예전에는 양극재 가격이 비쌌던 반면에 지금은 박리담회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영업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정확하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해서 모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조정세를 세게 받고 있지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모두 1분기에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1분기에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1분기가 맞지만 2분기부터는 점차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적으로 얘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1분기는 힘들면 언제부터 실적 발표가 되냐, 1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진행이 되죠. 4월 중순쯤 이때쯤 발표가 되니까 2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7월 중순쯤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된다. 회복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우려감도 많고 투자 심리도 많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산업 성장에 대해서 세계적이게 점유율이 높은 에코프로와 포스코에 대한 이 신뢰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지금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좀 잡아가셔야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자료들이 제가 수집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충분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